2016년 한 해에도 수많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코믹스 팬들을 설레게 한 반가운 영화들이 줄지어 개봉했었는데요. 하지만 기대감에 비해서 많이 아쉬웠던 영화, 심하게는 배신감까지 느껴졌던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올 한 해 기대와는 달랐던 최악의 영화 4편을 선정했습니다. 내년 새해에는 부디 이런 영화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빨강도깨비가 선정한 2016 최악의 배신작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총체적 난국은 클레이 모레츠 주연의 SF 대작 제5침공입니다. 개인적으로 SF 장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또 클레이 모레츠의 열혈 팬이기 때문에 개봉 전부터 큰 기대를 가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외계인의 5번째 지구 침공 전략은 아마도 이 영화 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지구인들을 지루함이라는 무기로 정복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800만 달러의 저예산을 고려하더라도 이 영화는 SF 장르라고 할 만한 장면이 초반 이 장면을 끝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대부분 주인공이 산속을 헤매거나 배회하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영화는 꼭 우주전쟁처럼 시작해서 워킹데드처럼 전개되다가 마지막에는 헝거게임으로 끝나는 영화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줄거리가 빈약하면 볼거리라도 채워가는 게 SF 장르의 관례인데요. 이 영화는 정말 뚝심있게 두 가지 모두 외면하는 정면 승부를 펼쳐나갑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 영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진지해서 지켜보는 관객을 혼수 상태로 만든다. 제5침공은 메타크리틱 평점 33점, 로튼 토마토 지수 16%를 기록했습니다. 파노라마 액티비티 2편을 연출한 토드 윌리엄스 감독의 SF 스릴러의 거장 스티븐 킹 원작까지 전세계 사람들이 휴대폰 전파로 감염되어서 좀비처럼 변한다는 영화 셀은 이렇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나름 독특하고 긴장감 넘치는 SF 스릴러 같은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거기에 왠지 모를 믿음이 가는 배우 존 쿠삭, 또 헐리우드 대작 영화의 감초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잭슨까지 가세하면서 이 영화는 아무리 망해도 기본은 할 것 같다 이런 믿음까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극장 개봉이 아니라 IPTV로 바로 직행했었죠.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영화상으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는 휴대폰 신호로 전파되지만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보는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청불 등급이라서 상당히 고어하고 선혈이 낭자하는 장면이 즐비한데도 1시간 40분이라는 나름 짧은 러닝타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영화는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셀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스티븐 킹의 작품이 정작 원작자 본인이 각색해도 실패할 정도로 영화화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어려운 영화화 프로젝트 셀은 메타크리틱 평점 38점, 로튼 토마토 지수 7%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로봇을 연출했던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라드 버틀러가 악역으로 나온다면 최소한 뭔가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영화가 될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특히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갔었던 코트니 이튼이 큰 비중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척이나 기대를 했었던 작품입니다.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신기하게도 심 감독님의 디워 속편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도 나름 장점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을 위한 배려가 그 장점이었는데요. 눈을 뗄 수 없이 펼쳐지는 화려한 그래픽 속에서도 왠지 자꾸 딴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 영화의 속 깊은 배려, 또 긴장감이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배려, 마지막에는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려내면서 완벽한 해피엔딩을 만들어주는 이런 관객들을 위한 배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여러가지 배려가 느껴졌던 작품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 영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갓 오브 이집트는 정말 대단한 영화다. 정말 대단한 망작이다. 갓 오브 이집트는 메타크리틱 평점 25점, 로튼 토마토 지수 16%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돌아왔을까요?
재난영화의 장인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2억 불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만들어낸 에픽 SF 블록버스터 재난영화. 하지만 정작 재난영화가 아니라 영화적 재난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건 엄청난 예산이나 화려한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속편 제작을 극구 사양해오던 에머리 감독이 드디어 20년 만에 속편을 만들 만한 멋진 각본이 나왔다, 이렇게 밝힌 인터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SF 장르의 본질이 그래픽이 아니라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런 속편이라면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개봉 첫날을 사수하면서, 그것도 아이맥스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영화에도 나름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영화에서 이야기와 세계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서지고 무너지는 화면만 보는 방법입니다. 자칫 논리적인 딴지를 걸거나 영화의 설정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 이 영화는 실소가 터지는 코미디 장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영화의 장르가 과학적인 재난영화가 아니라 그냥 재난영화, 아니면 영화적 재난이라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커러는 이 영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플롯은 멍청하고 각본은 더 엉망이지만 에어컨 바람 쐬면서 2시간 때울 정도의 핑계로는 나쁘지 않다.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는 메타크리틱 평점 32점, 로튼 토마토 지수 31%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새에도 예고편만 보면 정말 끝내줄 것 같은 대작 영화들이 줄지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년에도 왠지 배신당할 것 같은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